장균열의 시작, 평온한 일상에 드리운 그림자.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새벽 5시면 깨어났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골목을 돌고 청소부들이 낙엽을 쓸며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민수는 그 소리들에 익숙했습니다. 15년째 이곳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아내를 위해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민수는 부엌에 서서 원두를 갈았습니다. 기계음이 작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 정수진은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민수는 잠든 척 했습니다. 수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쓰지 않던 향이었습니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유지보수 기사였습니다. 42세에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고 15년간 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광고회사 일은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베란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급히 끊는 통화, 웃음소리. 예전의 수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커피 2잔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수진 것은 식을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녀는 아침을 거르고 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 강병호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거칠었고 손에는 상처 자국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단지를 담당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세요. 병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떠나세요. 아내분하고 같이. 병호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농담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병호의 팔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소매 밑으로 뱀과 단검이 얽힌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민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대답 없이 쓰레기 봉투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점심을 먹고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 박재훈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형수님 요즘 바쁘시죠? 야근 많다며? 민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광고 쪽 일이 원래 그래. 그래도 너무 자주 늦는 거 아니야? 혹시... 재훈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같은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난감 수류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색 플라스틱에 핀까지 달린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엔 진짜다. 손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한글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CCTV는 엘리베이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로그를 살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스템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작동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에 만난 강병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을 떠나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수진은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샤워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온 수진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목을 봤습니다. 문신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뱀과 단검이 얽힌 문이었습니다. 강병호와 같은 문신이었습니다. 민수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아, 왜? 손목, 언제 문신했어? 수진은 물컵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이야. 작아서 몰랐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무슨 의미야? 그냥 디자인 맘에 들어서.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쓰레기 수거차의 경적이 들렸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봤습니다. 강병호가 쓰레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민수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장폭력과 의심, 사랑은 언제부터 무기가 되었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엔 민수가 먼저 나가고 저녁엔 수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저녁은 차려놨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관찰했습니다. 수진의 가방, 통화 패턴, 귀가 시간,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11월 13일 새벽 1시 30분 귀가, 향수 냄새. 11월 14일 저녁 11시 귀가, 통화 15분. 11월 15일, 외박. 패턴이 보였습니다. 목요일마다 늦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노트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젠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진은 집에 없었습니다. 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돌았습니다. 두부, 계란, 우유.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트렁크를 열고 장바구니를 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수 씨?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왼쪽 남자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여기선 곤란하고요. 오른쪽 남자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민수는 뿌리치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왼쪽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차장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CCTV는 입구만 비쳤습니다. 차 뒤로 가. 그들은 민수를 차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둥 뒤였습니다. 사각지대였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를 맞았습니다. 민수는 고꾸라졌습니다. 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길질이 옆구리에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왼쪽 남자가 민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한민수. 넌 아무것도 몰라. 아내의 일에 끼어들지도 마. 무슨. 입 닥쳐. 경찰 부르지 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알아들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다시 차올렸습니다. 이번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대답 안 해? 알았어요. 착하네. 왼쪽 남자는 민수를 놓아줬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갈비뼈가 금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차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입술이 부어올랐고 눈가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일에 끼어들지 마. 그들은 수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병호의 경고, 협박 쪽지, 그리고 오늘의 폭행.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좀 물어볼 게 있어. 사람 뒷조사 어떻게 해?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형수님이랑? 그냥 알고 싶어서. 형, 솔직히 말해. 외도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사설 탐정. 그런 건 됐고 내가 직접 하고 싶어. 직접? 미행. 응. 형, 그건 좀. 방법만 알려줘.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차량 추적 앱이 있어. GPS 공유 형식으로. 상대 핸드폰에 깔면 위치 추적 가능해. 근데 형, 이거 불법이야. 상관없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수진을 추적했습니다.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식사했습니다.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랐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수지는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를 대고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수진과 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해 보였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수진은 남자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남자는 수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입을 맞췄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서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오래. 민수는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에 소리가 났습니다. 옆 손님이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택시를 탔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수 씨. 강병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왜요? 만나야 해요.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서요? 한강 고수부지. 반포대교 밑. 30분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강은 어두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다리 밑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병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업복 대신 청바지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하세요? 안 해요. 병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맞았죠?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민수는 병호를 쳐다봤습니다. 대체 뭐예요? 당신은 누구고 내 아내는 왜 이러는 거예요? 병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부인, 정수진 씨. 도박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스포츠 토토. 불법 사이트. 처음엔 작게 시작했죠. 그러다 빚이 불었어요. 3억.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요? 네. 그 빚을 받으려는 조직이 있어요. 제가 그 조직에 있었어요. 과거에. 병호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뱀과 단검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신은 조직원 표시예요. 부인도 같은 문신을 했을 거예요. 민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부인한테 제안했어요. 빚을 없애주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요? 병호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당신 생명보험. 5억이죠.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 해요. 자살로 위장하거나 사고로 꾸미거나. 부인이 협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럴 리. 아까 본 남자. 장태식. 별명이 독사예요. 조직 보스예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늦은 귀가, 문신, 협박, 폭행. 그리고 오늘 본 장면. 왜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병호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있었어요. 25에 죽었죠. 조직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까지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었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도망쳐서 뭐가 달라져요?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병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병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살 행위예요. 아니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끝까지 맞설 거예요. 제 방식대로. 병호는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실 건데요? 민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제 집에 그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제가 만든 무대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15년간 유지보수 기사로 살며 익힌 모든 기술, 모든 지식이 이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배신에는 정의로, 폭력에는 전략으로 맞설 것입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장배신의 그림자, 사랑이 계획이 될 때 민수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낮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밤엔 지하실에서 작업했습니다.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민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변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지는 그걸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다음 주말에 여행 갈까? 우리 둘이.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잖아. 기분 전환도 할 겸.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디로? 강원도 쪽. 펜션 예약할게. 좋아. 가자.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날 이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손은 거짓이었습니다. 응. 잘해보자. 민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병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움직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11월 24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압력 센서, 타이머 스위치, 전기 배선, 소형 카메라, 모두 합법적으로 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지하실 구조를 파악하고 동선을 계산하고 장치들을 설치했습니다. 작업은 정밀했습니다. 15년간 상수도 시스템을 다루며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조명을 점검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침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응, 다 준비됐어. 이번 주말이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나도 사랑해.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장태식과의 통화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병호였습니다. 내일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알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태식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뒤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수를 폭행한 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씨.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식과 2 남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좁아졌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2 남자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앉으시죠.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러 왔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한테 돈을 빚졌어요. 3억. 알고 있어요. 민수의 대답에 태식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셨군요.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우린 그 돈을 받아야 해요. 근데 부인한테 돈이 없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당신 생명보험이 5억이라던데. 태식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면 모두가 편해져요. 부인은 빚을 갚고 우린 돈을 받고 당신은 편히 쉬는 거죠. 민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면요? 거절? 그럼 불편해지는데요. 오른쪽 남자가 재킷 안쪽을 쳐다봤습니다. 총이 보였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처음엔 이럴 생각 아니었어. 민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날 죽일 계획. 언제부터 세운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대신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부인이 우리한테 왔어요. 빚을 갚고 싶다고. 우린 방법을 제시했죠.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반년 동안 수지는 그와 함께 살면서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대화하고 잠자리를 함께 하면서 이해해줘. 수진이 말했습니다.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빚이 너무 컸어. 그 사람들이 날 죽일 뻔했어. 그래서 날 죽이기로 한 거야?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지 않아. 절대로.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얘긴 끝났어요. 이제 지하실로 내려갑시다. 거기서 마무리하죠. 2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팔을 잡고 지하실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식과 수진이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 바. 지하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박스와 오래된 가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치, 려, 우.
여기서 하면 되겠네. 태식이 말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유언 한마디만 할게요. 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 해보시죠. 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지하실을 삼켰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불 켜. 시발, 핸드폰. 민수는 미리 외운 동선대로 움직였습니다. 벽을 짚고 세 걸음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그의 손이 비상 손전등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압력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바닥 깔개 밑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으악. 왼쪽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센서가 작동하며 전기 충격이 흘렀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 부딪혔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이 밝혔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태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태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오른쪽 남자가 민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던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만!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강병호를 불러내. 어디 있어? 민수는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태식이 다가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난하지 마. 그 새끼 어디 있어? 말했잖아요. 후회하실 거라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실 반대편 창고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민수는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습니다. 전 도망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맞선다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태식은 총을 들어 민수에게 겨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여버릴까? 그럼 당신도 끝이에요. 민수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이 계단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태식은 총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특공대가 진입했습니다. 손들어. 무기 버려. 태식과 두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수진도 계단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강병호가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팔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들이 즐비했습니다. 태식이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렸습니다. 그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아파트를 비췄습니다. 민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덧, 평범한 남자의 역습. 민수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갈비뼈 2개의 금이 갔습니다. 얼굴 타박상과 입술 열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안정을 권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빛이었습니다. 11월 말의 하늘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40대 형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한민수 씨, 진술 좀 받겠습니다. 네. 장태식 일당이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병호 씨한테 들었습니다. 강병호. 네. 그분이 미리 경고해줬어요. 형사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알아요. 형사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부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수진 씨, 공범으로 보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민수 씨? 네, 공범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그들은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5년이 무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병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좀 어때요? 괜찮아요.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병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 조사 받았어요? 네. 참고인으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아니에요. 당신이 용감했어요. 병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장태식은 구속됐어요. 두부하도요. 증거가 명확했대요. 불법 도박 조직 운영, 살인교사, 폭행, 오래 갈 겁니다. 수지는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던데요. 그렇군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병호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당신은 이겼어요. 제대로. 전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요. 목숨을 지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병호는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목숨. 그것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엔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박재훈이었습니다. 그는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재훈은 식탁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에선 다들 놀랐어. 형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미안해. 걱정 끼쳤지. 무슨 소리야. 형 잘못 없어. 재훈은 물을 따라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살아야지. 이혼할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재훈은 일어섰습니다. 힘들면 전화해. 언제든. 고마워. 재훈이 나가고 민수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수진의 옷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면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원두를 갈았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화장기는 없었습니다. 눈은 퀭했습니다. 들어와도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보석으로 나왔어. 변호사가 일단 재판까지는 밖에 있을 수 있대. 그렇구나. 민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 그래. 고마워.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커피 2잔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젠 예전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들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처음엔 정말 빚만 갚으려고 했어. 태식이 말하길 금방 끝날 거라고 했어. 당신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이었지. 거짓말이었어. 난 바보였어. 도박에 빠지고 조직을 믿고 당신을 배신하고. 수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빚진 거 부끄러웠어. 당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날 죽이려 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할 일이야. 지금은 못해. 알아. 하지만 2가지 선택은 줄 수 있어. 민수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검찰 조사에 협조해. 태식 조직에 대해 다 털어놔. 그럼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응. 둘째, 재판 끝나고 새로 시작해. 어디든 가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난 여기 남을 거야. 계속 일하고 살아갈 거야. 우린 끝인 거지? 민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응. 우린 끝이야.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15년.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우리 둘 다 놓쳤어. 뭔가를.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짐 챙겨. 오늘은 여기서 자도 돼. 내일 나가줘. 알았어.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골목을 돌았습니다. 강병호가 쓰레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병호 씨. 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작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잘 살아. 당신도.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한 잔만.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할게. 밀린 일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있지. 많아. 다. 그래도 천천히 해.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병호말을 듣고 떠났다면 편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끝까지 맞선 게 내 삶을 되찾게 해줬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